네, 수학적 귀납법 첫 번째 시간이죠. 이번 시간은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 네, 들어본 적이 있죠? 그쵸? 네, 수열의 맨 첫 번째 시간, 등차 수열을 배울 때 수열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수열의 표현법이죠. 수열을 나타내는 방식에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첫 번째는 나열이 있었죠, 그죠? 두 번째는요, 네, 일반항이 있었죠. 일반항으로 수열을 나타내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수열의 귀납적 정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열이 하나 있다고 봅시다. 그 수열이 1, 3, 5, 7로 가는 수열입니다. 자, 이렇게 나열하는 방식은 직관적이죠. 그죠? 그게 장점이죠. 근데 단점은 무엇입니까? 단점은 이런 부분이 불명확하죠. 그죠? 우리는 9가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만 8이 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수열은 수의 나열이니까 꼭 규칙성이 이제 명확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8이 와도 되고 뭐 15가 와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열식의 수열의 표현법은 직관적이어서 좋지만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점이 단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일반항은 어떻습니까? 일반항은 네, 굉장히 좋죠. 1357이란 수열을 일반항으로 나타내면 2n-1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죠. 그죠? 어떤 수열의 일반항을 알게 된다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항은 매우 훌륭한 수열을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그럼 단점은 없나요? 네, 단점은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느냐 하면 일반항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항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수열이 적다 보니까 대다수 많은 수열을 나타내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면 그 수열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어서 좋지만 일반항을 구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수열의 귀납적 정의.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이런 수열을 항 간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내는 방식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합니다. 지금 방금 보셨던 1, 3, 5, 7이라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로 나타내면 이 제1항은 1이고 an 플러스 1 항에서 an항, n번째 항을 빼면 값이 2다라고 나타내면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고 이 등차 수열의 공차가 2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이 1357로 가는 수열을 표시한 셈이 되는 거죠. 초항이 1이고요. 그리고 항간의 차이가 2다라고 나타내면 이 수열을 다 나타낸 겁니다. 이처럼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어떤 수열을 나타내기가 편합니다, 되게. 그래서 많은 수열들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항이 조금 나타낼 수 있다면 그에 비해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보다 많은 수열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장점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러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의 단점은 없습니까? 네, 물론 단점은 있죠. 이처럼 등차 수열은 알아보기가 쉽지만 이 식이 복잡해지다 보면 항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 복잡해지다 보면 그 수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기가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좀 읽기가 어렵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통해서 4개의 수열을 한번 배워볼 겁니다. 하나는 등차 수열, 두 번째는 등비 수열, 세 번째는 객차 수열, 네 번째는 개비 수열. 그것입니다. 먼저 등차 수열을 봅시다. 여러가지 수열이라는 타이틀 내에서 한번 써봅시다. 자, 첫 번째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을 수학적 수열의 귀납적 정의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앞에도 표현했지만
A1이 자 A다라고 주고요. 그 다음은 자 한간의 차이가 공차다라고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게 되면 이건 등차 수열을 표현한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방식도 하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냐? 역시 초항이 A고요. 그리고 등차 중앙을 통해서 등차 수열이라는 걸 나타내는 방식이 있죠. 그래서 2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an 플러스 2라고 쓰면 이 식은 우리가 등차 수열을 배울 때 등차 중앙과 같지 않습니까?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중간 항의 2배는 양 끝에 있는 항의 합과 같고 이 식은 b는 2분의 a 플러스 c로 쓸 수 있다. 이게 등차 중항에 관한 내용이었죠. 자, 그것이 적용되어서 여기 중간에 있는 항의 2배는 양 끝에 있는 항의 합과 같다라고 이렇게 나타내게 되면 이 표지가 등차 수열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초항이 주어지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공차를 구하기 위해서 A2를 준다든지 이렇게 다른 값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차를 구할 수 있겠죠. 이것만 가지고는 공차를 구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의 형태는 이 형태. 항간의 차이가 D 이렇게 나타내어지면 등차 수열이구나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등차 중앙을 통해서 등차 수열이라는 것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수열은 등비 수열입니다. 등비 수열은 일정한 비가 있는 수열 아닙니까? 그죠? 자,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 형태는 자, A1이 자, A로 주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AN 플러스 1 항은 R 곱하기 AN 이렇게 나타내어지면 전항에 공비를 곱해서 다음 항이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나타내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이 있는데요. 앞에서 등차 수열을 나타낼 때 등차 중앙을 이용했다면 등비 수열을 나타낼 때 등비 중앙을 이용합니다. 등비 중앙이 뭐였습니까? 네, 세수가 등비 중앙에 놨을까요? 등비 중앙. 네, 세수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할 때 중간에 있는 항의 제곱은 양 끝에 있는 항의 곱과 같다. 이런 식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게 등비 중앙입니다. 그래서 자, 등비 중앙을 통해서도 등비 수열이라는 걸 나타낼 수 있어서 이렇게 네, A1은 A고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2와 같다. 이렇게 나타내면 이게 등비 중앙을 나타내고 있는 표지이기 때문에 등비 수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초항만 가지고는 공비를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공비를 알게 하는 두 번째 항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 형태는 AN 플러스 1은 RAN 이런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등비 중앙을 나타내면 됩니다. 그래서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2 이렇게 이런 게 있으면 이 수열은 등비 수열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개차 수열이라는 건데요. 자, 처음 배우는 거죠. 자, 이 개차 수열은 항간의 차가 또 다른 수열을 이루는 그런 수열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1, 2, 4, 7, 11, 16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다고 칩시다. 자, 어떤 규칙성이 있나요? 1, 2, 3만 보면 8인 줄 알았는데 그죠? 8이 아니고 7이랍니다.
다음에 11, 16이랍니다. 이 수열은 보시면 여기가 차이가 1이고 여기 차이가 2죠. 그리고 여기 차이가 3이고 여기 차이가 4입니다. 여기 차이가 5죠. 그래서 한 간의 차이가 별도의 수열을 이루는 이런 수열을 개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개차 수열을 이제 나타내려면 자, 나열식으로 이렇게 나타내거나 아니면 일반항이거나 아니면 수열의 균합적 정의인데 일반항을 구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수열의 균합적 정의 형태로 나타내어 보고 나서 나중에 네, 일반항으로 나타내는 방식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수열이 있어요. 자, 이런 수열을 수열의 균합적 정의 형태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네, 초항이 형태로 봅시다. 자, 초항이 1이죠, 그죠? 그리고 한간의 차 an 플러스 1 빼기 an 뭐가 됩니까? 이거는 등차 수열은 고정값인데요. 여기는 계속 움직입니다. 그죠? 그래서 a2 빼기 a1은 1이고 a3 빼기 a2는 2고 a4 빼기 a3는 3이고요. 그죠? 3이고 a5 빼기 a4는 4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n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n이 들어가면 딱 맞죠? a2 빼기 a1은 1이고 a3 빼기 a2는 2고 a4 빼기 a3은 3이고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 수열을 수열의 균합적 정의 형태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1은 1이고 그리고 한간의 차이는 자, 이 n에 관한 식인 이런 형태가 수열의 균합적 정의로 나타낸 이제 형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수열을 일반항으로 한번 나타내어 봅시다. 먼저 n 자리에 번번이 대입해서 좀 씁시다. 그래서 a2 빼기 a1은 1일 것이고요. a3 빼기 a2 역시 은 2겠고요. a4 빼기 a3은 3이겠죠. 내려가면 맨 마지막에는 일반항을 써야 되니까 an 빼기 an-1까지만 합시다. 그리고 여기 있는 수와 여기 있는 수가 동일하니까 여기도 n-1이 되겠죠. 네,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좌변은 좌변대로 우변은 우변대로 번번이 더할 거예요. 더하면 이렇게 없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없어지고요. 좌변은 n 빼기 a1만 남고요. 우변은 1에서 n-1까지 합 아닙니까? 그래서 시그마 k는 1에서 n-1까지 k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a1을 좌변을 넘기면 an은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에서 n-1까지 k라는 식이 됩니다. 자, a1은 여기서 1 아닙니까? 그죠? 1이니까 여기는 1로 바꿀 거고요. 여기 봅시다. 요거는 시그마 k 아닙니까? 그런데 n-1까지 갔으니까 이분의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합은 2분의 n 플러스 1이죠. 그죠? 그것을 자, 여기가 n-1이니까 n-1을 대입하게 되면 1 더하기 2분의 n-1 n 이런 식이 되겠죠. 그죠? 네, 식을 정리를 하면 네, 굳이 뭐 정리할 게 없죠. 2분의 n-1 더하기 1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죠. 이게 뭐다? 이게 이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6항이 16이 나온지 봅시다. 6을 집어넣어 줍시다. 6을 집어넣으면 6 곱하기 5 여기 2니까 약분하면 3, 3, 5, 15 더하기 1이죠. 네, 16이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더 정밀하게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 형태로 자, 개차 수열을 나타내어 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A1은 A고요. 그 다음에 AN 플러스 1 빼기 AN은 뭐다? FN, N에 관한 식이다 라고 나타내면 이게 개차 수열을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 형태로 나타낸 일반적인 형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식을 일반항으로 나타내어 보면 A2 빼기 A1은 F1이고 A3 빼기 A2는 F2고 A4 빼기 A3는 F3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AN 빼기 AN-1은 FN-1 이렇게 되겠죠. 번번이 더하게 되면 이렇게 없어지면서 좌변은 AN 빼기 A1만 남고 우변은 시그마 K는 1에서 여기는 N-1까지만 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FN 되겠죠. 그래서 AN은 A1 더하기 조금 까만 글씨 쓸까요? AN은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에서 N-1까지 중요합니다. 자, FN 이게 뭐다? 이게 개차 수열의 그러니까 개차 수열을 일반항으로 나타내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보통 첫째 항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항간의 차이가 n에 관한 식인데 이 식을 여기 시그마 뒤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n-1을 붙여놓고 시그마의 원리에 따라서 풀어주면 일반항이 나옵니다. 요 식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개차 수열 정리해 봅시다. 개차 수열은 항간의 차이가 일정한 수열을 이루는 수열을 개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이런 개차 수열을 나열해 보면 이렇게 나열할 수가 있는데 규칙성이 바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서 이렇게 항간의 차이를 이렇게 따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개차 수열을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 형태로 나타내는 방식은 초항이 주어지고요. 항간의 차이가 n에 관한 식이다라고 이렇게 놓여지면 이것은 개차 수열이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차 수열이 주어지게 되면 보통 일반항을 구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항을 구하는 방식은 여기 주어진 초항을 첫 번째에 놓고 그 다음에 이 fn, n에 관한 식을 시그마 뒤에 놓고요. 시그마를 걸었을 때 n-1항까지만 합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알겠죠? 네, 그러면 네 번째 개비 수열을 보도록 합시다. 개비 수열이란 말은 잘 쓰지는 않습니다. 개차 수열은 많이 유명한 수열인데 개비 수열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상 앞에 있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개비 수열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런 수열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1, 1, 2, 6, 24, 120, 720. 네, 이런 수열이 있다고 칩시다. 규칙성이 보입니까? 네, 규칙성이 잘 보이진 않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보십시다. 곱하기 1이고요. 곱하기 2고요. 곱하기 3이고 곱하기 4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곱하기 5네요. 여기는 곱하기 6이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규칙성을 갖는 수열을 우리는 개비 수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개비 수열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 형태로 나타내 볼까요? 네, 첫 번째 항이 어떻게 됩니까? 네, 첫 번째 항은 1이네요. 그죠? 그래서 A1은 1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항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후항은 전항에다가 어떤 식을 곱한 거죠. 이 식을 보시면 자, 3항에는 3을 곱하고 4항에는 4를 곱하고 5항에는 5를 곱하고 6항에는 6을 곱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n 플러스 1은 n 곱하기 an. 그죠? 3항에는 3을 곱했고 3항에는 3을 곱했고 4항에는 4를 곱했고 5항에는 5를 곱했죠. 그죠? 그래서 식을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방식, 이렇게 나타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앞에 수열처럼 일반항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네, 일반항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 식에다가 번번이 이제 n은 1, 2, 3, 4를 대입해 볼 겁니다. 그런데 식을 조금 형태를 바꿉시다. 양변을 an으로 나눠줄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an분의 an 플러스 1은 n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1을 대입해보면 어떤 식이 됩니까? a1분의 a2는 1이고요. 그 다음 식은요. a2분의 a3는 2고요. 그 다음 식은요. a3분의 a4는 3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a4분의 a5는 4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갈 거냐? 점점점 an분의 an 마이너스 1분의 an까지 갈 겁니다. 그럼 이쪽은 뭐가 됩니까? 여기 분모와 수가 같으니까 여긴 n-1이 되겠죠? n-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좌변에 있는 식을 모두 곱할 거고요. 우변에 있는 식도 모두 곱할 겁니다. 자, 그러면 좌변에 있는 식을 나란히 한번 써볼까요? a2분의 a3는 뭐다? 2가 될 거고요. a3분의 a4는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a4분의 a5는 4가 될 거고요. 점점점 계속 곱한다고 치면 an-1분의 an은 뭐다? 점점점 n-1을 곱한 셈이 되겠죠. 자, 이때 좌변은 이렇게 약분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남는 건 뭐가 남습니까? a1분의 an만 남고요. 이쪽은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이 부분은 썼으니까 잠깐 지웁시다. 자, 지우고 밑에 걸 씁시다. 좌변은 a1분의 an만 남고 우변은 n-1 팩토리얼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a1을 올려주면 an은 a1은 1이니까요. 그냥 n-1 팩토리얼이라고 하면 되겠군요. 그죠?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푼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일반적으로 푸는 거 한 번 더 봅시다. 네, 먼저 일반적으로 이 개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 형태로 한번 나타내어 봅시다. 자, 그러면 형태는 A1은 A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항간의 관계를 나타낸 식은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FN 이렇게 바꿔 쓸까요? 그냥 씁시다. AN, FN. 그래서 FN이 곱해져 있는 이런 형태로 나타내어지면 이게 뭐다? 이게 개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 형태로 나타낸 거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제 일반항으로 나타낼 거냐? 자, 여기서 an을 이쪽 좌변 분모로 보내면 an분의 an 플러스 1분의 fn이 되는데 n을 번번이 집어넣게 되면 a2분의 a1분의 a2는 f1이 되고 그 다음에 a2분의 a3는 f2가 되고 a3분의 a4는 f3이 되고 이런 식이 되겠죠, 그죠? 여기에서 자, 좌변은 좌변대로 다 곱하고 우변은 우변대로 다 곱하게 되면 맨 마지막 하나 써야 되겠죠? an-1분의 an은 fn-1과 같다. 자, 이것을 번번이 곱하게 되면 어떤 형태가 나온다고 했나요? 네, a1분의 a2는 f1이고 두 번째는 a2분의 a3는 f2고 그 다음에 a3분의 a4는 f3고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은 an-1분의 an은 뭐다? fn-1과 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번번이 이게 아니죠. 네, 이렇게 지워지고 정리하면 a1분의 an이 되고 이쪽은 f1, f2 쭉 곱해서 fn-1까지 곱한 것과 같다. 그래서 an은 뭐다? 네, a1 곱하기 f1 해서 fn-1까지 곱한 것과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이거는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는 공식이고요. 이런 형태가 주어지면 이렇게 풀 수 있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열의 귀납적 개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 형태를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자, 원래는 예정이 없던 건데 그냥 소개하는 걸로 하나 더 해볼까요? 이름이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꽤 유명한 수열인데요. 앞 두 항의 합이 그 다음 항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1, 1, 2, 3, 5, 8, 13, 21, 34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규칙이 있나요? 네, 앞에 있는 두 항을 더해서 다음 항이 되고요. 앞에 있는 두 항을 더해서 다음 항이 됩니다. 앞에 있는 두 항을 더해서 다음 항이 되고요. 앞에 있는 두 항을 더해서 다음 항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는 수열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합니다. 이 피보나치 수열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 형태로 나타내면 자, A1은 자, 1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n 플러스 2는 an 더하기 an 플러스 1과 같다. 이 형태가 피보나치 수열을 나타내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편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입니다. 피보나치 수열은 일반항으로 좀 나타내기 어려워서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합시다. 네, 문제 개념원리 284페이지 네, 개념원리 익히기 661번이죠. 네,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다음과 같이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AN에서 제4항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네 번째 항을 구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형태가 이 형태가 좋은 점이 나열하기가 괜찮습니다. A1은 2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n 자리에 1을 집어넣어주면 A2는 2A1 더하기 3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A2는 2 곱하기 A1 더하기 3. 근데 A1이 2니까 계산하면 7이 나오겠죠?
A3는 어떤가요? A3는 여기에 2를 대입한 셈이라 2A2 플러스 3 이래죠. 그래서 2A2 플러스 3 이렇게 쓰고요. A2의 값이 7이니까 여기 7을 대입하면 7이 14 더하기 3이니까 17이 되는군요.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A4는 어떤가요? A4는 똑같이 2A3 더하기 3과 같죠. A3는 얼마입니까? 17이죠. 17에 2배를 하면 34. 34 더하기 3은 37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37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첫 번째 항이 1이고 an 플러스 1은 an의 제곱 빼기 1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이 1이고요. 이걸 보기 좋게 한번 더 쓰고 이제 계산해 볼까요? 자, 이걸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A2는 어떻게 됩니까? N이 1을 집어넣은 거니까 A1의 제곱 빼기 1일 텐데요. A1이 1이니까 0이 되겠죠. 자, A3는 어떻습니까? A3는 A2의 제곱 빼기 1이죠. 그런데 A2가 0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지 않습니까? A4는 어떤가요? A3의 제곱 빼기 1인데요. A3가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하면 1이고 1 빼기 1은 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A4는 0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볼까요? 네, A1이 2랍니다. 그죠? 좀 내렸습니다. 3번은 A1이 자 2랍니다. 그리고 AN 플러스 1은 뭐다? AN분의 1과 같다. 자, 이런 관계가 있답니다. A2는 어떻게 됩니까? A2는 A1분의 1이죠. 그죠? A1은 2니까 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A3는 어떤가요? A3는 A2분의 1인데요. A2는 2분의 1이니까 2분의 1분의 1이니까 2가 나오죠. 그래서 2가 됩니다. A4는 어떤가요? A3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A4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자, 4번을 볼까요? A1은 3분의 1이고 AN 플러스 1분의 1은 AN분의 1 더하기 2다 라는 관계식인데요. A1은 자 3분의 1이고 AN 플러스 1분의 1은 AN분의 1 더하기 2와 같다. 자, n에 1을 대입하게 되면 A2분의 1은 A1분의 1 더하기 2 아닙니까? A2가 3분의 1이니까 3분의 1분의 1이 되면 3이 한 칸 건너서 올라가게 되면 3이 되죠. 그럼 합하면 5가 될 텐데요. A2분의 1이 5라고 하니까 A2는 5분의 1이 되죠. 그래서 A2는 5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n에 2를 대입하게 되면 A3분의 1은 A2분의 1 더하기 2가 되죠. 자, A2가 5분의 1이니까 5분의 1을 대입하면 한 칸 건너서 올라가면 5가 되고요. 5 플러스 2는 7이고 A3분의 1이 7이니까 A3는 얼마입니까? A3는 네, 7분의 1이죠. 이렇게 됩니다. 하나만 더 써볼까요? 네, A4분의 1은 A3분의 1 더하기 2와 같죠. A3가 7분의 1이니까 7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 한 칸 건너서 올라갈 거니까 네, 7이 되고요. 7 더하기 2는 9가 되죠. A4분의 1이 9니까 A4는 9분의 1이 되겠죠. 그죠? A4는 9분의 1과 같다. 따라서 이제 구하고자 하는 A4는 9분의 1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항을 구하는 것은 번번이 대입하시면 됩니다. 5번 볼까요? A1이 5고요. A2가 2랍니다. 그런데 AN 플러스 2는 AN 플러스 AN 플러스 1이네요. 그죠? 네, 앞에서 배웠던 피보나치 수열 형태네요. 그죠? 그런데 초기값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랑은 진행이 좀 달라요. 자, n에 1을 집어넣어 줍시다. 그러면
A3는 A1 더하기 A2가 되는데 A1은 5고 A2는 2여서 합하면 7이 나오죠. 그래서 이 값은 7이다. A4는 어떤가요? A4는 A2 더하기 A3가 될 거고요. A2는 2고요. A3는 7이니까 합하면 9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9가 된다. 그래서 A4는 9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번번이 대입하시면 됩니다. 662번 다음과 같이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AN의 일반항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군요. 자, 1번 문제를 볼까요? A1은 마이너스 4이고 AN 플러스 1 빼기 AN은 4이다. 네, 이 형태가 뭡니까? 항 간의 차이가 4다라고 하니까 네, 등차 수열 형태죠. 그래서 초항이 마이너스 4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을 말하고 있군요. 우리 등차 수열 공식 기억납니까? 네, 등차 수열. 등차 수열 일반항 공식은 A에는 A 플러스 n-1D였죠. A는 초항이고 D는 공차고. 그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찾은 초항 마이너스 4와 공차 4를 대입하시면 일반항을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A에는 초항 마이너스 4 더하기 n-1 곱하기 D 공차는 4가 되죠. 그래서 식을 정리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4n-8 이게 일반항이 되겠죠. 그죠? 자, 2번을 볼까요? 2번. 자, 초항이 1이고 두 번째 식은 an 플러스 1은 3an이네요. 그죠? 등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 형태는 뭡니까? 초항이 a고요. 그죠? 그리고 an 플러스 1은 r 곱하기 an 이런 형태가 나타나면 등비 수열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 여기서 보면 이런 형태 같지 않습니까? 그죠? 완전히 같죠? 그리고 이 r을 자 3이라고 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항이 1이고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인 겁니다. 등비 수열의 일반항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A에는 A, R, n-1제곱이죠. 그래서 초항이 1이고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A에는 3, n-1제곱 초항 1이니까 생략합니다. 자, 3번을 볼까요? 자, 3번은 A1은 10이고 A2는 9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셨네요. 자, 이 형태가 뭡니까? 네, 이 형태는 등차 중앙이죠. 그죠? 등차 중앙 형태니까 뭐다? 등차 수열이다. 그죠? 자, 등차 수열이고 초항이 자 10이고 제2항이 9면 차이가 얼마죠? 네, 차이가 마이너스 3만큼 나죠. 그죠? 그래서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다를 알 수 있죠. 초항이 1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A에는 12 더하기 n-1 곱하기 마이너스 3 그죠?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3n 플러스 15라고 정리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주어진 이 수열의 일반항은 자 마이너스 3n 플러스 15와 같다. 자, 4번을 볼까요? 자, 1항이 5고 2항이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식을 봤더니 이건 어떤 겁니까? 네, 앞에서 언급했던 등비중항이죠. 등비중항이니까 뭐다? 이 수열은 등비수열이다. 등비수열이면 뭘 구해야 됩니까? 네, 초항과 공비를 구해야 되겠죠. 초항은 5일 거고요. 공비는 여기서 곱해진 수 아닙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공비가 마이너스 2다. 자, 그러면 초항이 5고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여기 대입하면 되니까 A에는 5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1제곱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렵진 않죠. 자, 663번 볼까요? 다음과 같이 균합적으로 정의된 수열 AN에서 제7항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제7항을 구하라는 것은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대입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번번이 나열해도 되지만 번번이 나열하기에는 조금 시기복잡한 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번번이 나열해서 겨우 찾는다고 하더라도 이 항을 12항으로 바꾼다든지 20항으로 바꾸게 되면 번번이 대입해서 구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반항을 이용해서 이제 제7항을 구해 볼 겁니다. 1번 볼까요? 이 수열을 보면 이 수열은 어떤 수열에 속합니까? 네, AN 어떤 수일까요?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FN. 이 식이 있는 형태는 어떤 수열이었습니까? 네, 개차 수열이죠, 그죠? 네, 개차 수열입니다. 그죠? 네, 개차 수열의 일반항은 뭐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네, 개차 수열 일반항은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에서 n-1까지 fn입니다. 요게 일반항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초항을 여기 넣고요. 그 다음에 문제 식의 형태에서 fn을 찾아서 여기 시그마 뒤에 놓고 이 식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 식에서 초항이 3이고요. 그리고 이런 식에서 fn은 n제곱으로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항 AN은 A1 3 더하기 시그마 K는 1에서 n-1까지. 네, 요거 기억하시고 여기는 K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7항이니까 n자리에 7을 넣어줍시다. A7은 3 더하기 시그마 K는 1에서 여기는 7이 아니고 6이라는 거 자,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죠? K제곱. 자, 그리고 우리가 자연수의 합 기억나십니까?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K제곱은 뭐였습니까?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2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 식에다가 n자리에 자, n값을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그 n이 6이네요. 그죠? 네, 식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3 더하기 6분의 6 곱하기 7 곱하기 13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고 7 곱하기 13을 하게 되면 91, 91에 3을 더하면 94가 되겠군요. 그래서 A7, 제7항은 94와 같다. 그죠? 요 개차수열 일반항 공식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2번을 볼까요? 자, 2번은 A1은 1이고 AN 플러스 1은 n분의 n 플러스 1 AN이네요. 그죠? 자, 이거는 개비수열이죠. 그죠? 개비수열은 공식은 따로 없지만 이제 수열의 균합적 정의 형태로 나타내게 되면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FN을 곱한 이런 형태를 우리는 개비수열이라고 하죠. 개비수열은 이제 n을 번번이 대입한 다음에 좌변은 좌변끼리 자 해법은 n의 값을 번번이 대입하고요. 그죠? 대입한 다음에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곱한다. 그죠? 곱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곱한다. 이렇게 해서 자 일반항을 찾아내는 방식이죠. 그죠? 자 봅시다. 여기에 번번이 대입을 해봅시다. 번번이 대입하면 번번이 대입하기 전에 AN을 좌변으로 옮겨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AN분의 AN 플러스 1은 n분의
자, n 플러스 1 이렇게 놓고 대입을 할 겁니다. 자, 1을 대입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1을 대입하면 a1분의 a2는 1분의 2죠. 2를 대입한 값을 바로 씁시다. 2를 대입하면 a2분의 a3네요. 그죠? a2분의 a3가 되고 여기에 2를 대입하게 되면 2분의 3이 되죠. 그 다음에 자 n에 3을 대입하면 a3분의 a4가 되고 이쪽은 3분의 4가 되는 형태죠. 자, 좀 옮겨서 좀 더 써볼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좌변에 오는 최종적인 것은 an만 보여야 되니까 an이 제일 큰 값으로 보여야 되니까 an-1분의 an 그리고 여기 곱해진 값은 네 n-1분의 n까지만 곱해지겠죠.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사라질 것이고 여기도 이렇게 사라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좌변에 남는 것은 a1분의 an, 우변에 남는 것은 m만 남네요. 그죠? 그래서 a1분의 an은 자, n이고 a1을 올리면 an은 n 곱하기 a1이라고 쓸 수가 있겠군요. 그죠? 네. 초항이 어떻게 됩니까? 초항 1이죠. 초항 1이니까 여기는 1이라고 치면 an은 네, n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죠? 네, 그래서 an은 자, n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제 7항이니까 a7은 얼마입니까? 네, 7이죠. 네, 이게 답입니다. 이해되시죠? 필수 예제 1번 봅시다.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 수열 an이 자, 첫 번째 항이 50이고 an 플러스 1 더하기 3은 an으로 정의될 때 ak가 14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k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요 식의 형태를 보면 어떤 수열입니까? 자, 저 식은 여기 있는 an은 왼편으로 3은 오른편으로 보내면 an 플러스 1 빼기 an은 마이너스 3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한간의 차이가 일정한 수니까 등차 수열이네요. 그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어떻게 됐습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 네, an은 a 더하기 n-1 d죠. 그죠? 그래서 여기 a 자리에 50을 집어넣고 d 자리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서 일반항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n은 자, 초항이 50이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3이죠. 그죠? 자, 그러면 an은 마이너스 3n 더하기 53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게 제 일반항입니다. 자, ak가 14라고 했으니까 ak는 14. ak라는 것은 n 자리에 k를 집어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3k 플러스 53은 14가 되고요. 자, 마이너스 3k가 얼마다? 마이너스 39가 되겠죠? 그럼 k는 얼마다? 네, 13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수 k 값은 13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필수 예제 자 2번 볼까요? 자, 수열 an이 첫째 항은 1이고 2an 플러스 1은 an으로 정의될 때 자, a50항 50번째 항은 2k 제곱분의 1이다. 이때 상수 k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식의 형태를 보면 자, 어떤 수열로 보여집니까? 우리가 등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 형태를 나타내어 보면 자, a1은 a고요. 그죠? 그리고 an 플러스 1은 뭐다? r 곱하기 an이다. 전항에 공비를 곱한 것이 다음 항이다 라는 뜻 아닙니까? 이런 형태가 있으면 우리는 등비 수열을 할 수 있죠. 이 문제에서 보시면 2를 양변에 나눠주면 형태가 이렇게 되겠죠. an 플러스 1은 2분의 1 an 이런 형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2분의 1을 r이라고 보면 네, 등비 수열의 형태죠. 그래서 초항이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 수열입니다. 그래서 A는 1이고 R은 2분의 1인 등비 수열이다. 자, 등비 수열 일반항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A에는 A 곱하기 R n-1제곱이 되죠. 그래서 여기 A 자리에 1을 2분의 1, R 자리에 2분의 1을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A에는 2분의 1에 n-1제곱 이렇게 되겠죠. A 50제곱이 2의 K제곱분의 1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N자리에 50을 집어넣게 되면 2분의 1에 49제곱이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뭐다? 2의 49제곱분의 1이니까 K값이 결국 얼마입니까? K값이 49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네, 3번 봅시다. 수열 AN이 첫째 항이 3이고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NN 플러스 1분의 1로 정의될 때 100번째 항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수열은 뭡니까? 자, 이 수열은 AN 플러스 1 빼기 AN은 NN 플러스 1분의 1이죠. 그죠? 그래서 한 간의 차이가 별도의 수열을 이루는 그런 수열이니까 개차 수열이죠. 우리 개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 기억납니까? 개차 수열 이제 식의 형태는 A1은 A, 그죠? 수열 기납적 정의 형태를 먼저 써보면 AN 플러스 1 빼기 AN은 뭐다? FN 이런 형태가 될 때 우리는 개차 수열이라고 불러준다. 그리고 일반항은 자, 일반항은요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에서 n-1까지 네, n-1까지 여기는 fn 이런 형태가 주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자, 요 일반항 형태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식의 형태가 개차 수열이고 첫 번째 항은 자 3이죠. 그리고 fn은 nn 플러스 1분의 1이 fn의 형태죠. 그래서 식을 써보면 자 an은 자 첫째 항 3 더하기 시그마 k는 1에서 n-1까지 그리고 식은 fn이라는 식은 k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 형태는 분수 형태의 수열 아닙니까? 그죠? 자, 우리가 앞 시간에서 분수 형태의 수열은 부분 분수를 이용해서 푼다고 했죠. 그래서 이 식을 부분 분수 형태로 바꿔보면 k는 1에서 n-1까지 부분분수 공식 기억납니까? 네, 부분분수 공식은 얘기해 보시죠. 네, a 곱하기 b분의 1이라는 제 분수는 b 빼기 a분의 1 괄호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죠. 그죠? 자, 여기는 두 식간의 차이가 1이니까 여기는 2 될 것이고 여기에 k가 들어가고 여기에 k 플러스 1이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괄호 k분의 1 빼기 자,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쭉 나열해 봅시다. 3 더하기 k에 1을 집어넣게 되면 1 빼기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빼기 3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런 식이 되죠. 자, 맨 마지막 항은 n-1을 대입할 거니까 n-1분의 1 빼기 n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같은 것을 지워줍시다.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져서 여기까지 없어질 겁니다. 자, 그럼 남은 식은 여기 3이 있고요. 3 더하기 1 빼기 n분의 1이죠. 그죠? 자, 그래서 4 빼기 n분의 1이다 라고 쓸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일반항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100번째 항이죠. 그래서 n자리에 100을 집어넣어 줍시다. a 100은 4 빼기
100분의 1. 식을 정리하면 100분의 39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00번째 항의 값은 100분의 399다. 자, 네 번째 문제 봅시다. 수열 AN이 A1은 2고 AN은 1 빼기 n제곱분의 1 AN-1로 정의될 때 A20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네요. 그죠? 네, 뭐 이건 형태가 개비수열의 형태죠. 그죠? 네, 개비수열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네, 번번이 대입해서 좌변 좌변끼리 곱하고 우변 우변끼리 곱한다. 그래서 정리해주면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식에서 양변을 an-1로 나눌 겁니다. 나눈 다음에 번번이 이제 대입을 할 거예요. 네, 봅시다. an-1분의 an은 여기는 1 빼기 자 n제곱분의 1이 남는데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식을 정리하면 n제곱분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n제곱분의 n-1 곱하기 n 플러스 1인데요. 여기서 조금 분리를 시킵니다. 트릭이죠. n분의 n-1과 n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네, 트릭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보겠죠. an-1분의 an은 n분의 n-1 곱하기 n분의 n 플러스 1 그죠? 자, 그러면 번번이 한번 봅시다. n에 1을 집어넣었습니다. 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0이니까 안 되겠죠? n에 2부터 집어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좌변은 a1분의 a2가 될 것이고, 자, 우변은 2가 들어갈 거니까 2분의 1, 2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2분의 1, 2분의 3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n이 3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a2분의 a3가 될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a2분의 a3가 될 것이고 여기에 3을 집어넣으면 3분의 2, 3분의 4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3분의 2, 3분의 4 이렇게 됩니다. n에 3을 집어넣어 줍시다. 4를 집어넣어 줍시다. 그럼 4를 집어넣어 주면 a3분의 a4 a3분의 a4가 되고 이쪽은 어떤가요? 4를 집어넣어 주니까 4분의 3, 4분의 5가 곱해지죠. 그죠? 자, 계속해서 곱해서 맨 마지막은 an-1분의 an을 곱한다고 가정하게 되면 이쪽은 n분의 n-1 곱하기 n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식을 정리해 줄까요? 네, 이렇게 없어지고요.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죠. 이렇게 쌍으로 계속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까지 없어질 것이고 남은 것은 앞에 2분의 1과 뒤에 n 플러스 1이 남고요. 좌변도 봅시다. 좌변도 이렇게 계속 없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남은 것은 a1분의 an만 남습니다. 자, 그러면 a1분의 an만 남고 우변은 2분의 1 곱하기 n 플러스 1만 남습니다. 근데 a1이 얼마입니까? a1 2네요. 그죠? 2가 들어가게 되면 양쪽을 2를 곱하게 되면 이쪽 2분의 1 사라지고 a1이 사라지네요. 자, 그러면 an은 n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A20항은 어떻게 됩니까? 20번째 항 A20은 N에 20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20분의 2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필수예조 5번 여러가지 수열의 귀납적 정의 수열 AN이 A1은 1이고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분의 AN으로 정의될 때 AK가 40분의 1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네, 이 수열은 앞에서 우리가 배운 데이터에는 없는 수열입니다. 굳이 이름 붙이자면 조화 수열 정도 됩니다.
말로만 설명하자면 조화 수열은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열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열은 좌변과 우변을 둘 다 역수로 놓아 봅시다. 그러면 식의 형태가 이렇게 되겠죠. an 플러스 1분의 1은 an분의 an 플러스 1. 식을 정리해보면요. an 플러스 1분의 1은 an분의 1 더하기 1로 쓸 수 있죠. 이때 an분의 1을 bn이라고 놓고요. an 플러스 1분의 1을 bn 플러스 1이라고 놓으면 bn 플러스 1은 bn 플러스 1이 되죠. 이것은 한간의 차이가 1인 거니까 등차 수열 아닙니까? 그죠? 자,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 일반항 공식을 적용할 텐데 bn은 b1 더하기 n-1d인데 공차는 1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는 1을 둡니다. 그리고 b1을 구해 봅니다. b1은 이렇게 bn을 이렇게 정의했으니까 b1은 a1분의 1 아닙니까? 그죠? a1이 1이니까 b1도 1이겠죠. 그래서 b1이 1이 되어서 bn은 1 더하기 n-1 없어지니까 bn은 n. 자, 그런데 원래 bn은 뭐였습니까? 원래 bn은 an분의 1이죠. 그래서 an분의 1은 n이 되어서 an은 뭐다? n분의 1이다 라고 쓸 수 있죠. 자, ak가 40분의 1이니까 여기를 ak가 40분의 1이니까 ak는 k분의 1 아닙니까? 그죠? k가 얼마다? k는 4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겠죠? 네, 여러 가지 수열은 그 형태에 따라서 푸는 법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푸는지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과거에는 훨씬 종류가 많았는데 지금 종류가 알려주는 종류는 좀 줄었고요.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형태는 조금 더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을 정복을 하려면 모의고사 문제를 충분히 풀어서 다양한 형태를 경험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6번 봅시다. 수가 반복되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했습니다. 자, 수열 an이 a1은 2고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제곱으로 정의될 때 a 2025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네, 이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1의 거듭 제곱이니까 이 다음 항들이 굉장히 간단하겠죠. 간단하니까 나열하는 방식으로 찾아보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 방식은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을 fn이라고 보아서 개차 수열 풀이 방식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 방식을 풀어봅시다. 첫 번째는 나열식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네, n자리에 1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면 a2는 a1 더하기 마이너스 1의 1제곱이죠. 자, a1이 2니까 2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1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쪽은 1이다. a3는 어떤가요? a3는 a2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a2가 1이고요. 자, 여기도 1이니까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2가 되겠네요. a4는 어떤가요? a4는 a3 더하기 마이너스 1의 3제곱이 되죠. a3가 2고요. 마이너스 1의 3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합하면 1이 나오죠. 그죠? a5는 어떤가요? a5는 a4 더하기 마이너스 1의 4제곱 아닌가요? 자, a4는 1이고 마이너스 1의 4제곱도 1이니까 합하면 2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1, 2, 1, 2가 반복이 됨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짝수일 때는 1, 홀수일 때는 2니까 2025는 홀수니까 자, A 2025는 2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나열식으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개차 수열 형태로 한번 풀어봅시다. 자, 개차 수열 기억나십니까?
네, 개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 형태로 나타내면 A1은 A고요. 그죠? 그리고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FN 이 형태가 나타내어지면 네, 개차 수열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개차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됩니까?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에서 N-1까지 네, FN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의 형태가 개차 수열의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자,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fn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적용해서 일반항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an은 초항이 2죠. 2 플러스 시그마 k는 1에서 n-1제곱까지요. 그죠? n-1제곱까지 그리고 여기는 뭐다? 네, 마이너스 1의 k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 수열은 어떤 수열입니까? 네, 이 수열은 등비 수열입니다. 초항이 마이너스 1이고 공비도 역시 마이너스 1인 등비 수열이에요. 그죠? 그래서 초항이 마이너스 1이고 공비도 마이너스 1인 등비 수열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볼까요? 2 플러스 초항이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1인 등비 수열. 등비 수열 합의 공식 어떻게 됩니까? 네, 등비 수열 합의 공식은 네, R이 1이면 N항까지 합은 뭐다? NA다. 그죠? R이 1이 아니면 자, 합은 R-1분의 A 괄호 Rn제곱 마이너스 1. R이 보통 1보다 클 때 많이 사용한다 그랬죠. 그리고 R이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1-R분의 A 1-R의 n제곱 R이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걸 떠올려 보시면 여긴 공비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걸 적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1 빼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초항이 마이너스 1 곱하기 1 빼기 마이너스 1의 n 마이너스 1제곱 그죠? 항의 개수 n 마이너스 1개니까 여기 n 마이너스 1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는 2고요. 여기 마이너스 1이 붙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는 걸로 볼 수 있죠. 곱해봅시다. 그러면 2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에 마이너스 1에 n-1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자, 근데 여기는 네, 이렇게 식을 정리했습니다. 정리 마지막으로 할까요? 네, 여기는 2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라고 바꿉시다. 얘가 뭐다? AN이 된다. A 2025니까 A 2025는 뭐다? 2분의 3 더하기 여기 2025를 집어넣으면 2024가 되지 않습니까? 2024 짝수니까 1이고요. 2분의 1만 남죠? 그죠? 2분의 1만 남고 계산하면 뭐다? 2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열식으로도 해보았고 개차 수열 일반항 방식으로도 구해봤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7번 봅시다. 자, SN이 포함된 수열 AN의 귀납적 정의라고 했습니다. 자,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A1은 1이고 SN은 4AN 빼기 3이 성립한다. 이때 A10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A10의 값을 구하려면 우리는 일반항을 찾아야 돼요. 그죠? 그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합이 주어진 셈이죠. 합이 주어지고 일반항을 구하라. 그럼 어떤 식이 떠오릅니까?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그죠? 일반항 사이의 관계. 여기 떠오르죠? 자, 그러면 A1은 S1과 같고요. AN은 SN에서 SN-1을 뺀 것과 같다.
이 관계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한다. 요거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요걸 적용해 볼 겁니다. 네. 자, SN 써볼까요? 네, SN은 4AN 빼기 3입니다. 그리고 밑에 하나 더 쓸 텐데 그거는 SN-1을 쓸 겁니다. 그러면 4AN-1 빼기 3이 되겠죠. 그죠? 이거를 뺄 겁니다. 그러면 SN에서 SN-1 빼면 뭐가 남습니까? 네, 이게 남죠. 그죠? 네, 첫째 항이 주어졌으니까 그건 상관 안 하고 이제 이걸 쓰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AN이 남고요. 이쪽은 4AN 빼기 4AN-1 마이너스 3끼리는 사라지겠죠. 그죠? 네, 이 식이 됩니다. 식을 AN에 관해서 정리해보면 AN은 3분의 4 AN-1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죠? 자, 이 식은 뭘 뜻하는 겁니까? 네, 등비수열을 뜻하는 거죠. 우리 등비수열을 수열의 균합적 정의 형태로 나타내게 되면 AN 플러스 1은 RAN의 형태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 형태에서 공비가 3분의 4에 해당되는 거죠. 초항이 1이고 공비가 3분의 4에 해당되니까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 기억납니까? 네, AN은 A 곱하기 Rn-1제곱이 되죠. 그래서 초항은 1이고 공비는 3분의 4다. 그러면 일반항은 AN은 초항 1이니까 1은 생략하고요. 3분의 4에 n-1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때 제 10항을 구해달라고 하니까 10을 대입할 겁니다. 10을 대입하면 A10은 3분의 4의 9제곱과 같다. 요게 답이죠. 네, 이해되시죠? 자, 8번 수열의 균합적 정의의 활용. 어떤 용기 안에 있는 미생물은 1시간마다 5마리씩 죽고 나머지는 각각 3마리로 분열한다. 이 용기 안에 현재 미생물이 10마리 있을 때 n시간 후 살아있는 미생물의 수를 AN이라고 하자. 다음을 구하시오. A1의 값 2번은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 이렇게 했군요. A1이라는 것은 n에 1을 집어넣은 거니까 1시간 후 살아있는 미생물의 수를 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0마리가 들어있고요. 1시간마다 5마리가씩 죽고 3마리가 나머지는 각각 3마리로 분열한답니다. 자, 1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1시간이 지나면 지금 10마리가 있는데 5마리는 죽고요. 나머지는 3마리로 분열한다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죠. 식을 계산하면 15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은 15다. 네. 두 번째를 볼까요?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 네. AN이라는 것은 N 시간 지났을 때의 미생물의 양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1시간마다 5마리씩 죽으니까 빼기 5를 할 겁니다. 빼기 5를 하고 남아있는 미생물은 3배로 분열한다니까 3을 곱한 게 뭐다? 네, AN 플러스 1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쓸 수 있죠. 식을 조금 정리하면 AN 플러스 1은 3AN 빼기 15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문제는 여기서 끝났습니다만 우리는 자 A1이 15고 AN 플러스 1이 3AN 마이너스 15다. 이 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구해 볼 겁니다. 자, A1은 자 15고 AN 플러스 1은 3AN 마이너스 15다. 자, 이 수열을 조금 식의 형태를 변형시켜 볼 겁니다. 어떻게 변형시켜 볼 거냐 하면
an 플러스 1 빼기 k는 3 괄호 an 마이너스 k 이렇게 변형시켜 볼 겁니다. 자, an에 3이 곱해진 것은 확실하고요. 여기 마이너스 15를 쪼개서 이쪽 an 플러스 1이 좀 주고 여기 좀 남겨가지고 이런 꼴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식을 전개해서 다시 이런 꼴로 바꿔보면 k 값을 알 수 있겠죠. 자, an 플러스 1은 3an 빼기 2k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2k와 마이너스 15가 같은 거니까 2k는 15, k는 2분의 15가 나오겠죠? k는 자 2분의 15. 자, 이 k는 2분의 15를 다시 이 식에 대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 an 플러스 1 빼기 2분의 15는 3 곱하기 an 빼기 자 2분의 15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때 an 빼기 2분의 15를 또 다른 수열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걸 뭐라고 볼 거냐? bn이라고 볼 거고요. 자, 이거를 뭐라고 볼 거냐? bn 플러스 1이라고 볼 겁니다. 그러면 bn 플러스 1은 3 곱하기 bn 이렇게 됩니다. 이건 어떤 수열을 뜻하죠? 네, 등비 수열을 뜻하죠. 등비 수열이고 공비가 3인 수열을 뜻합니다. 초항은 b1이 되겠죠. 네, b1은 bn을 자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b1은 a1 빼기 2분의 15 아닙니까? a1 빼기 자 2분의 15. a1은 얼마죠? a1은 여기 15라고 구해놨네요. 그죠? 구해놨네요. 15에서 2분의 15를 뺄 거니까 2분의 15죠. 자, 그러면 자, 초항은 2분의 15고 공비는 3인 등비 수열이군요. 그러면 bn은 초항은 2분의 15고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 bn을 원래 an대로 a1으로 환원을 시켜봅시다. 그러면 bn을 an-2분의 15로 바꿔주면 2분의 15 곱하기 3의 n-1제곱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5를 반대편으로 넘기게 되면 an은 2분의 15 더하기 2분의 15 곱하기 3의 n-1제곱 이게 뭐다? 네, 주어진 점화식 옛날말 수열의 균합적 정의의 옛날말이 점화식이거든요. 자, 주어진 문제의 일반항이 이거더라. 그래서 문제에서 일반항을 구하라고 하진 않았지만 한번 구해보았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